단순한 between 나왔으면 and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단순한 시각적 기능, 이를테면 시각적 예리함과 같은 단순한 시각적 기능과 운전사의 사고 기록 사이의 링크, 연관을 찾으려는 시도는 입증되었습니다. 주로 무익한 상태로. 이게 숨겨져 있는 주제를 찾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거의 1, 2번의 수준에 속하는 이번 모의고사에서 초고난도에 해당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칠판 안 보고 했을 테니까 질문 있나요? 단어만, 다른 거 말고 다른 거 해석 안 돼요 뭐 이런 거, 아니면 단어 뭐든 없나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또요. 자, 구문 분석도 잠깐. 이러한 필요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링크가 나왔잖아요. 뭐와 뭐 사이의 링크냐면 between 나오면 and 나오겠죠. 색깔을 좀 정확히 다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요. 이거와 이거 사이의 링크를 찾는 시도,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지금. Simple visual function such as, 이를테면 이거 such as도 어쨌든 전치사니까 뒷문자 할까요? 이를테면 시각적 예리함, 눈 좋다고요. 이거와 같은 단순한 시각적 기능과 운전자의 사고 기록 사이의 관계를 찾으려는 시도.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이거 순간 이해는 속으로 하셔야 돼요, 자기가.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눈 나쁘면 사고 많이 나고, 눈 좋으면 사고 들락, 이런 관계. 이게 진짜 별거 아닌 말인데 이걸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직역만 하고요. 야, 단어 외워. 그럼 단어만 외우고요. 단어 외워놓고 직역하면서 무슨 소린지 번역으로 이해 좀 해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면 못합니다. 그래서 단어 외울 때도 꼭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외운 다음에 직역을 여러 번 해. 이 절차대로 꼭 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직역이 늘면서 단어가 외워져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서 단어가 더 뇌에 각인이 됩니다. 단어를 따로 정리하고 외우기만 하고 왔어. 그러면 제가 내는 방식에 이게 빈칸 시험 못 채웁니다. 단어만 따라요. 단어 제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기본형, 명사, 동사, 형사 기본형, 수거면 수거, 그걸 따로 외우고 이걸 하지 않고 또 직역만 했어. 그럼 또 못 채웁니다. 아, 기억이 안 나게 됐어요. 나름 이게 좀 빡센 시험입니다. 여러분 보는 복태 있잖아요. 절차대로 하셔야 돼요. 단어를 정리를 합니다. 근데 정리를 잘해야 돼요. 모르겠으면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다듬어 줍니다. 그걸 외워. 그리고 직역을 여러 번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직역 능력이 늡니다. 그러고 나면 번역이 돼요. 그러고 나서야 방금, 야, 이거 무슨 말이야? 눈 좋으면 사고 안 나고 눈 나쁘면 사고 나는 거, 이런 연관관계를 찾으려는 노력이 주로, 크게는 아니고요, largely 주로 무익하게, 무익하다, 이로운 게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얻은 게 없다, 얻은 게. 프로브 좀 중요한 단어죠. 몸으로 드러나다, 뒤에 보호강사, 이거 형용사 보호죠. 주로 무익한 상태로 드러나 왔다겠죠. 계속적 용법입니다. 이걸 살려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따로 제가 빨갛게 했어요. 프로브만 따로 또 지금 강조하고 싶었고요. 이 문단 내용 구성이 좀 어려운데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일단 직역부터 합시다. 이거는 아마도 더 안 좋은 시력을 가진 운전자들이 be aware of, 알다죠. 그들의 능력을 알고 그들 안에서 운전하다 일 리가 없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그 능력 가까이 있는 명사 받으시면 돼요. 복수명사. 그 능력 이내에서 운전하기. 아니, 눈이 나쁘면 이것도 번역이죠. 무슨 말? 눈이 나쁘면 운전을 조심조심하겠죠. 속도를 낮춰. 그렇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요. 혹은, 이거 혹은입니다. 대안으로가 아니에요. 이게 이런 걸 문단의 내용을 연결해 준다고 해서 연결부사라고 했죠. 이런 건 뜻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과 다릅니다. 혹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은 이거는 대처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측정된 시력이, 시각적 능력이니까 이게 시력이야. 시력이 너무 단순해서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뭐 중반을 했습니다. 할 만큼 했으니까 이 내용 파악 좀 해봅시다.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이 이걸 못할 리가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걸 아는 고등학생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항상 누가 와도 안 배웠으면 이건 못합니다. 이 사고가, 직역, 번역, 이 사고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 내용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고3이에요, 고3. 그런가 보다 하고 볼만한 질문은 아니다. 뭔가 복선이 분명히 있겠죠. 다시 서론부 한번 볼게요. 시력이, 이제는 이제 저는 직역을 여러 번 이렇게 짚어가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 내용만 이해해 보세요. 번역으로. 시력이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에 중요하다는 믿음은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냐 하면 시력 수치가, 물론 측정 수치겠죠. 시력 수치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운전 시험, 운전 라이선스 면허 발행을 위한 시험의 필수적인 부분인 이유입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요. 안전하게 운전하는데 시각이 중요한 거야 라는 믿음이 면허시험을 이끌어 만들었어요. 시각이 중요한 겁니다 라는 믿음이에요. 이제 거슬려요. 시각이 믿음이다, 이렇다는 믿음이다.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랬죠. 팩트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어감이 좀 거슬리는 겁니다. 느낌상. 안전하게 운전하는데 중요한 게 시각은 아닐 수도 있다. 그걸 막 유도하는 건데. 사실 이건 한 말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이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했어요? 이러한 필요 조건에도 불구하고, 필요 조건, 원조건, 시력이 중요하다. 측정 요소로서 문제면허 라는 필요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험은 이렇게 픽스된 거잖아요. 필요 조건 뭐? 운전면허 시험 보시려면요, 시력이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어야 돼요. 이런 필요 조건이죠. 에도 불구하고 눈 좋으면 사고 없고 눈 나쁘면 사고 있고, 이 비트윈 A, B 사이의 링크를 찾고자 하는 시도는 바람직한 유의미한 결과를 못 찾아냈다고. 유의미한 결과 못 찾아냈다는 것만으로 시력이 안 중요하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요게 바로 포인트예요. 고3 스타일입니다. 다시 유의미한 결과는 못 찾아냈습니다. 주로 무익한 걸로. 즉 시력과 사고는 관계가 없다 또는 있는데 못 찾아냈다. 여길 잡으세요. 요 부분 핵심입니다. 이건 아마도 눈이 나쁜 애가 운전을 더 조심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요. 혹은 측정된 시력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요거예요. 다시 전제가 뭐예요? 눈은 중요합니다. 면허 따는데. 그리고 중요한 요소로 이미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하라고. 이건 믿으라고. 이거는 반복하지 말고. 근데 여기서 문제 제기. 그럼 왜 눈이랑 사고가 관계가 없는 걸로 자꾸 나와? 그러면 눈이랑 사고는 관계가 눈이랑 운전이랑 관계가 없지. 로 가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일 거다? 측정 방법. 측정 방법이나 뭐 그런 면허 시스템 자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를 이렇게 살짝 돌려서 다른 쪽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소재가 바뀐 거라고 했죠. 운전 면허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이쪽입니다. 됐나? 이 말 이해됐어요? 이제 소재가 여기서 바뀌었어요. 여기서부터 본격적 문단이 나오고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제 말만 들어서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고 요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죠. 이제 예습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서 직역은 해봤으니까 번역을. 요거 제일 좋은 방법이, 이거 직역이야. 사실 직역이 크게 흔들리진 않고 여기 모른다고 많은 스타일. 여기 좀 있을 수 있겠죠. 많은 스타일은 아니니까. 근데 이게 내용 흐름, 이게 주제가 뭐냐, 여기서부터 꺾여서 이런 말 아니냐, 이거는 대화해보면 빨리 늘어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번역 쪽으로, 내용 파악 쪽으로 좀 알아봐. 그러면 많이 제잘제잘 말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바로 갈게요. 그러니까 여기 되게 중요한 문제지기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면허랑 이게 소재가 쉬워서 그렇죠. 이 소재가 어려워버리면 되게 헤매요. 운 좋았던 겁니다. 근데 이게 수능에서 요구하는, 고3에서 요구하는 사고 메커니즘, 이걸 훔치는 건 되게 좋은 방법. 볼까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운전을 잘하려면 눈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잖아요. 좀 운전이랑 눈이랑 관계가 없는데? 즉 사고랑 눈이랑 관계가 없다는데? 그럼 사고, 눈 나빠도 맹인도 운전 잘할 거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자율주행이야, 씨. 그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왜 자꾸 딴 얘기를, 뭐 딴 얘기 잠깐 하려나, 이게요, 이게 여차하면 뒤집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미묘하게 비트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건 잠깐 딴 얘기인 거고 여기서 다시 눈 쪽으로 얘기가 나가겠구나라고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여기 꼭 이렇게 돌아가려는 타이밍에 뭔가 구조가 어렵거나 단어가 어려워버리면 이쪽 부분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보기를 보면 기가 막히게 이건 잠깐 헛소리, 문단이 크게 바뀐 거 말고 잠깐 옆에 소리, 이렇게 이해하면 답스럽게 보이는 게 보기에 꼭 1, 2번 때의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를 잘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근데 뭐 모르는 단어는 나올 수밖에 없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서 보는 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그리고 시력과 사고, 눈 좋아야 뭐 시험 잘 본다, 눈 좋아야 운전 잘한다가 아니죠. 따지고 보면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요게 문제 제기였는데, 측정된 시력이라는 게 너무 단순하다. 이게 소재가 뭐예요? 그러면 뭐요? 여기 순간 거론된 건 뭐죠? 소재가? 아니, 눈이냐 시력이냐 운전이냐. 그리고 여기 또 사고라는 것도 등장했죠. 사고냐 시력이냐 운전이냐. 그러니까 이거 표시할게요. 그러니까 시력과 운전이었잖아요. 여기서는요, 사고와 시력과 똑같이 시력이고요. 어디 갔어 사고? 사고 어디 갔어? 사고. 네, 시력과 사고, 이거를 본 거잖아요. 근데 관계가 없어. 그러면 얘랑 서로 연관이 없다가 아니라
뭘 얘기한 거냐고요, 소재가. 너무 어렵나? 1번, 우리한테 제시된 건 1번, 2번, 1번, 2번, 3번, 4번. 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 제시된 건 네 가지뿐입니다. 이 이외의 소재는 없어요. 이 네 가지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되게 멍한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시되어지는 소재들만 놓고 보면 운전과 시력 이렇게 단순하게 글이 시작했다 끝나면 이건 수능이 아니죠. 운전하는데 눈이 졸라 중요해요. 아, 시력 그럼 뭐가 중요해? 눈이 중요하지. 근데 그게 아닌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거란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재는 지금까지 나온 소재는 두 개, 세 개, 네 개밖에 없어요. 이 중에서 분명히 이거랑 이거의 관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건 진짜 그냥 한 말이에요. 운전자가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사고 수치가 낮아질 수도 있었겠지만 사고 수치가 낮아진 건 다른 이유일 수도 있잖아요. 혹은요 이렇게요. 측정된 시력이라는 게 너무 단순할 수도 있겠죠. 이게 어떤 소재를 건드린 것 같아요? 지금 밑줄 그어준 총 4가지 중에. 자, 연구해 보십시오. 이 뇌를 한번 써봅시다. 이 좋은 거 붙어 있잖아요. 활용해 봅시다. 4가지 중에. 4가지 중에. 시각적 능력, 측정된 시각적 능력이 너무 단순했던 거예요. 이게 측정 방식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sharpness가 문제인 겁니다. 시각적 날카로움. 날카로움의 정의는 뭐냐? 2.0이면 좋은 거, 0.3이면 안 좋은 거. 라는 그 측정, 그 수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안과 들어갔어요. 그때 측정됐던 게 문제인 거라고. 측정 방식도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해서 만들어내는 시력이라는 거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 요게 문제인 겁니다. 이 말 이해됐나 이제? 이 말 요게 문제라고. 이해됐어요? 우리가 날카롭다고 생각했는데 사고가 안 나. 아, 날카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날카롭다고 생각할 때 또 사고가 나. 이거와 이거 사이에 링크가 안 맞아. 그럼 이거랑 관계가 없는 거야. 이거랑 관계가 없는 거야. 가 아니라 이게 문제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것도 이해 안 되면 안 돼. 얘랑 관계가 관계 없상 무관해. 그럼 실행 진짜 운전을 어떻게 해? 앞으로 안 보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이 제시된 보기 내에서 반드시 말을 풀어내게 돼 있어요. 추론이지 상상이 아니에요. 추론이라는 건 제시어 쪽에 반드시 힌트가 있게 되어 있고 그 힌트는 전문용어로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거죠. 이 말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것만 찾아냅니다. 여기서 나온 은근히 드러난 이 글의 문제제기는 과연 측정한 sharpness라는 거 이거 과연 운전에 적합한 sharpness인가? 측정은 잘못된 건 아닌가? 사실은 바로 운전기사의 임무가 복잡한 거라는 점입니다. 두 가지를 다 포함하면서요. 뭐 시각적이고 동시에 인지적인 요인들이. 인지 그러면 이해라고 한다고 그랬죠. 영어에서 인지 그러면. 그러니까 매우 제한된 시간 만에 운전기사는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일어날 것 같은지를요. 앞에 도로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운전기사는요. 발달시켜 왔습니다. 개발해 왔죠. 다른 운전기사의 행동의 연속된 기대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근데 이거 행동의 그러면 좀 헷갈릴 거고요. 다른 운전기사들의 행위에 대한 연속된 예상들 이렇게 하면 좀 말이 되겠죠. 그리고 시험해 볼 적절한 위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뭐야 이거는? 픽셈이 됐나요? 살펴보다. 좀 다르죠. 오른쪽에 제가 보여주면서 색깔 이렇게 주황색 이거는 원래 뜻과 많이 다른 경우 제가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살펴보다. 살펴볼 적절한 위치. 앞에 봐야 되냐? 뒤에 봐야 되냐? 이거죠. 아, 유턴할 때는 왼쪽 이렇게 뒤에 봐야 되잖아요. 도로 가까이 갈 때는 오른쪽도 같이 봐야 되잖아요. 뭐 누구 뛰쳐나올지 누가 알아요. 적절한 위치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연속된 이러한 것들의 예상치에 대한 예상치 연속된 예상치 이렇게 병렬로 알아놓으시고요. 운전사는요 맞닥뜨리게 됩니다. be faced with 뭐와 visibility, noticeability 이건 단어 어려우니까 이거 보죠. 뭐 가시성과 두드러짐 이 단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visibility 두드러짐, noticeability 이거 수거입니다. 정도의 degree of죠. 뭐뭐라는 정도의 수거라는 게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아니면요 이거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형용사니까요. 뭐뭐라는 정도의 앞에서부터 뭐뭐라는 정도의 degree of 뭐뭐라는 정도 그거랑 degrees랑 같은 근데 이걸 다른 정도의 가시성과 두드러짐의 물체들을 가진 물체들이라는 의미죠. 가시성은 멀리 있어도 잘 보이는 거
두드러지면 보호색 이런 게 있으면 톡하고 튀어 보이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판단하다죠. 판단해야 될 겁니다. 얘는. 그리고 판단해야 될 겁니다. 판단해야 될 겁니다. 이거 어떤 판단이냐 하면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냥 어떤 판단이냐 하면 해석할 때 이게 없는 것처럼 어떤 판단이냐 하면 하고 그냥 그대로 한 다음에 시각적 체계가 항상 매우 잘 적합한 것은 아니다. 뭐에? 그리고 그 판단에 이렇게 뒤에 요걸 속으로 요걸 뒤로 보내고 앞에는 서인사를 뒤로 보내고 속으로 판단들에 대하여 속으로만 생각하는. 다시 어떤 판단들이냐면은 시각적 체계가 항상 그 판단들에 대하여 적합하지는 않은 판단들. 이렇게 말은 안 되지만 속으로 꼭 이걸 되뇌어야 됩니다. 꼭. 왜 하필이면 4냐? suit for가 수거잖아요. 뭐뭐에 적합. 얼마 알죠? 시각적 체계가 우리 눈 항상 not always 부분부정이라고 하죠. 이건 또 항상 적합한 건 아니야. 뭐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 이거 좀 돌아왔는데 복잡한 거라는 얘기는 이해돼요. 인지도 해야 되고 행동도 빨라야 되고 판단도 빨라야 되고 이 말까지는 이해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됐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어떡하라고? 숨겨져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모르겠어요? 측정 sharpness에 대한 측정하는 방식이 달라져 이게. 운전에 한해서 단순히 동체 시력도 체크해야 되는 거고 야간 시력도 체크해야 되는 거고 뭐 당연한 잠깐만 생각해도 나오는 얘기잖아요. 안과 가서 이거 보여요? 언니가 이거 보여요? 이건요 이런다 끝낼 문제가 아니죠. 안개가 서렸을 때랑 밤일 때랑 낮일 때랑 다다. 또 신호등 색깔은 어쩌? 그러니까 측정되는 시각적 능력이 이게 달라져요. 이게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 이게 주제인 거예요. 물론 속에 숨겨져 있죠. 운전면허 측정용 시력 검사는 매우 좀 더 정교해져야 된다. 뭘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인지력. 또요. 너 뭐야 했었어요? 뭐가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그냥 인지력이랑 뭘 동시에 체크해야 된다고 했어요? 빠른 판단. 빠른. 인지력과 빠른 판단. 인지력은 뭐예요? 어디가 적절한 자리일까? 봐야 될 때. 왼쪽 우회전하면서 오른쪽을 볼까 왼쪽을 볼까 딱 밑을 볼까 이게 인지력이잖아요. 그리고 제한된 시간 내에 해석해야 된다. 제한된 시간 내니까 판단해야 된다. 이제 설명은 들어버렸으니까 이거 가지고 번역을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단어 쓰세요. 뭘 할 거냐? 단어를 다 쓰는 게 아니죠. 혼자 해보고 야 이거 나 집에 가서 기억 못할 것 같아 싶은 것만 쓰라고. 이걸 다 써서 집에 가면 단어를 외우게 되겠죠. 직역을 해보지 않게 됩니다. 그럼 진짜 하나도 안 해보고 나니 나 이거 집에 가면 기억 못할 것 같아. 그럼 금요일 전까지 안 까먹으려면요. 그 내일이나 오늘 밤이나 단어 정리를 따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 정리는 제가 가르쳐준 걸 근거하긴 하지만 어디까지 스스로 직역해내서 찾아낸 거잖아요. 다시 떠올린 거잖아요. 이래야 살아있는 단어 정리예요. 제가 써준 거 이거 이거 솔직히 이거 a series of 1년에 appropriate 적절한 exam을 살펴보다 이렇게 해서 써줄 거면 지문을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어 쫙 정리해서 엑셀표 주는 게 훨씬 빠르죠. 그건 독해가 아니잖아요. 그럼 독해를 진짜 하나도 안 어려요. 독해 시험 쓰지 말고 하세요. 여러 번 해보세요 지금 물어보시고 도저히 기억을 못할 것 같다 이건 집에 가서 난 그런 거 같아. 뭐든 물어보세요. The way, how 중에 하나만 써야 되고요. The reason why 중에 하나만 쓸까 말까는 선택입니다. The way, how는 같이 쓰면 안 돼요. 근데 The reason why 중에 하나만 쓸까 말까는 선택입니다. 근데 고3 거는 그것도 막 어겨요. 응? 요거 그래서 빠르게 한 거 아니야. 오버하시 수고 아니가. 이렇게 다른 운전기사의 행위의 예상 그리고 무엇이 적합한 살펴볼 위치인지의 예상 이렇게 병렬 또 은근 계속 나오네요. 뜻밖에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다가 집에 가서 혼자 하려다가 당하는 것보다 100배 낫죠. 꼭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공부하고 넘어가야 돼요. 더 없어요? 중1 때 다음 거 해. 다 질문 있냐? 너무 힘들어. 질문 있냐? 이거 진짜 잘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 어려웠다. 다음 갑시다. 왜? 너 진짜 없었어? 내가 아까 안 줬나? 주지 않았나? 학과상 뭐가 많아 여기가. 우진이 많이 안 필요할 거야. 수학은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 간주될 수 컨시더는 무조건 외워놓으세요. 이게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나와요. 컨시더 몇 점씩? 이렇게 외워요. 컨시더 5시. 5시면은 수동태로 해도 뒤에 보어는 나옵니다. 반드시 만납니다. 고1 때 반드시 보게 됩니다. 반드시. 봤잖아요. 못 맞춰서 보든지. 지나갔어요. 못 잡았을 뿐이죠. 반드시 만납니다. 반드시.
현실하면 외우시 얘 외워보세요. 뒤에 있는 거 보험이다. 보어는 일자 붙이겠죠. 노. 수학은 단순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언어로요. 하지만 그 대부분은 명시적으로 교육됩니다. 명시적이란 말이 좀 어렵죠.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서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숫자 아닙니다. 그냥 일단 읽어볼게요. 그걸 설명하는 지문이었어요. 이게. 하지만 주장됩니다. 대절이야는 이게 가주어니까 대절이야는 수학적 지식의 몇 가지 측면들은요. 선천적이고 존재하는 상태일 수 있답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상태. 내재돼 있다고 여기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초록색을. 그렇겠죠. 수학이라는 개념은 있잖아요.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예를 들어서 discern 뭐야? 오, 식별. 그렇죠. 이거 intermediate, prepare 여기서 둘 다 나오지 않았나요? 식별하다. 지금 구술 암기하는 거 이제 프로젝트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엄청난 효과가 나올 겁니다. 외워놨던 거 구술 테스트 패스. 그거 효과 되게 큽니다. 한번 해보세요. 서로 다른 퀀터티가 양인데 S가 붙었으니까 양들이 아니라 수치적인 개념이겠죠. 그냥 수량 이 정도만 할까요? 수치가 있는 양이니까 수량. 그냥 양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서로 다른 수량 간의 사이에 식별할 능력 이런 거. 이게 마냐 저게 마냐 이게 구별은 되잖아요. 반면에 뭐가 길다. 여기서부터 할까? 숫자들 사이의 관계와 관계의 일단 관계의 둘 다의 이해는 주로 학습됩니다. 다음 뜻 그냥 보여줄게요. 관계와 연관성이 주로 이렇게요. 관계와 연관성이 이렇게. relationship 관계고 이건 연관성입니다. association 연관성. 이 다음에 뭐야? 몰라? 이 다음에 뭐 나와요? 2와 3은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거죠. 3 다음에 뭐 나옵니다. 이거는 4, 6, 7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467 이렇게 쓰면 그걸 467이라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467 보통 이렇게 쓰면 이렇게 relationship 관계 이거를 400이라고 읽어라라는 관계에 대한 교육이 우리는 된 거죠. 선천적으로가 아니고 명시적으로 이건 이렇게 한다. 명명백백하게 볼씩 가르쳐주면서 알아보게 하면서 배운 거예요. 이건 467이야. 이건 2, 3, 4야. 이 다음은 3야. 3 다음은 4고 이건 서로 연관성. 467이라는 이 100단위의 숫자에서의 이 안에 있는 이 각각의 개체들은 서로 연관성은 없어. 4와 6과 7은 연관성만 relationship 약속에 의해서 관계가 맺어지죠. 앞에 건 100이라고 붙여. 맨 뒤에 건 1의 단위라고 붙여. 이렇게 이 얘기하는 겁니다. 숫자들 사이에 관계와 연관성 서로 다른 말입니다. 관계와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largely랑 같은 단어죠. 주로 학습됩니다. 비록 수학은 간주될 수 있는 반면에 보편적 언어로 수학이라는 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숫자는 알아보잖아요. 뚜렷한 언어 있습니다. 뚜렷한 언어, 문화적 차이? 뚜렷한 언어가 뭐야? 분명한 언어적, 문화적, 효용사역, 병렬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가 명사인 거예요. 어떻게 숫자가 세어지느냐 이게 두 번째 문단이죠. 다시 보편적 언어라 할지라도 명시적으로 학습됩니다. 선천적이라고 하죠. 여기까지가 선천적인 거죠. 뭐? 구별할 줄 아는 능력, 식별 능력. 그럼 뭐가 학습되냐고요? 이거요. 여기서의 핵심 소재는 이거죠. 숫자와의 관계와 연관성은 학습된다. 두 번째, 똑같이 시작하죠. 비록 보편적이라 할지라도. 뚜렷한 언어적 문화적 차이는 있습니다. 뭐에서? 이건 세는 거, 카운팅. 딱 이거 어때요? 후천적 학습은 숫자 간의 연관성, 관계에 대해서 후천적 학습. 다음 세는 것, 문화에 의거한 후천적 학습. 갑자기 미쳐갖고 산 이렇게 세진 않잖아요. 하나, 둘, 셋. 갑자기 돌아가지고 아무도 중국인이 없고 그냥 혼자 갑자기 그렇게 세는 거예요. 그럼 문화에 의한 영향을 우리나라에서 1, 2, 3을 1, 2, 3이라고 읽는 건 당연한 거야 아닌가요? 그건 문화 때문인 거죠. 일본 가서 그렇게 읽고 있으면 이상한 거죠. 이것 또한 문화에 의해서 학습되는 거다. 보편적 언어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 그 다음부터 쉽죠. 11, 12 이거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죠. 가치를. 이거 values가 가치관 아니겠죠. 여기서는 값이라는 의미인데 값을. 그것들이 상징하는. 이게 상징하다예요. 10 더하기 1인 거죠. 그럼 10, 1이라고 해야지. 왜 실행 11이라고 그래? 11, 12, 13, 14. 그 다음에 또 틴 시리즈로 이제 또 규칙 변화를 또 해. 11, 12. 불규칙 변한 거잖아요. 이거 갑자기 왜 생겼냐 이거죠. 근데 중국어에서의 숫자 체계는요. 매우 논리적입니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게 됐어요. 사용되는 값들을. 예를 들어 볼까요? 숫자 20은요. 문자 그대로 해석됩니다. to 10 이런 개념. 이걸 발음한 게 이겁니다. 하지만 자, it is not only that. 항상 대절이야인 건 아닙니다. 볼까요?
not always가 아니었군요. 오직 아닙니다. 가주어인가? 이게 진짜 주어인가? 다른 거. 근데 왜 주어가 없어요? 여기 또 여기는 뭐 모양이래. 모르겠어? 그럼 강조용법을 고민해보세요. 무조건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때 강조용법은요. 문법적 논리와 원칙과 이런 법칙 하에서 뭐 나온 게 아니에요. 구어체에서 쓰이다 보니까 나오게 된 거다 보니까 이게 이 뒤가 불완전하기도 하고 완전하기도 하고 이 대신 그럼 뭔데? 안 따지게 됐습니다. 이거는 가주어예요? 안 따져요. 안 따집니다. 그건 법칙입니다. 다른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죠. 근데 not only가 있으니까 다른 것은 꼭 이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것은 바로 말 꼭이 있으니까 바로 대신에 꼭 쓰는 거예요. 꼭 숫자들의 언어적 표상. 표상 어렵나? 이렇게 합시다. 표현. 숫자는 표상이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언어적 표현만이 아닙니다. 있지, 니, 산, 이, 얼산. 하나, 둘, 셋. 언어적 표현만이 아니라 카운팅 체계는 사용되는 카운팅 체계 또한 다릅니다. 비록 십진법이 우세하다 할지라도 오늘날 이게 어디 갔어? 이건 주로였죠? 우세하게가 아니라 이건 우세하다입니다. 원래 산적 의미는 우세하다 할지라도 오늘날 다른 세는 체계가 개발되어 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마야인들의 숫자 체계는 20단위의 체계, 어렵게 여기서 20진법이라는 20단위의 체계를 기반으로 사용했습니다. 무난했죠? 쭉 해보세요. 연습하셨나요? 우리가 연습할 때 우리는 강화시키기를 원한다. 이 오는 인포메이션 나왔으니까 온 나온 겁니다. 뭐뭐에 대한 정보에서. 그래서 나왔으니까 어쨌든 뒤문 잡게요. 아우트는 방법이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무조건. 그건 수거처럼 외우셔도 됩니다. 방법. 어떻게 뭐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꼬여요. 방법. 무언가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다가 릴레이 계주 그러잖아요. 서로 이제 본 같은 거 전달해주는 시냅스 알죠? 신경 전달 물질. 시냅스를 강화시키려 원하는 거다. 연습할 때 뭐 하면서 분사구문 나왔네요. 접수사 나오고 ing 나왔으니까 분사구문 약화시키면서 그것들은요. 어떤 것들요? 어떤 것들이냐면은 에러의 또 다른 형용사 형태예요. 이게 틀린 말고 잘못된 옳지 않은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들은 약화시키면서 그럼 끊어버리고 올바른 신경 전달 시냅스만 강화시키기보다는 내비두는 거예요. 이게 월크가 작동하다죠.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think 생각해봐라. 느슨한 호수를 느슨 아니라 여기서 물이 새는 이죠. 루즈가 아니라 물이 새는 호수를 생각해봐라. 어떤 물이 새냐면 그것에 구멍이 많아요. 그 물 중에 일부는 go through and out인 거죠. 둘 다 out이 여기서 전치사로 쓰인 겁니다. 그 뜻은 그냥 밖으로 해요. 밖으로 전치사 through and out 이렇게 보면 쉬워요. 호수를 통해서 지나갈 거고 또 일부는 노즐 밖으로 나오겠죠. 호수 끝까지 가서 노즐이 이제 호수 양 끝에 있는 구멍 거기까지 가겠죠. 하지만 많은 물은 leak out 새 나올 겁니다. 호수로. 이거 따지고 보면 이건데 새어 나온. 이것이 너의 뇌가 be like 닮은 것입니다. 그럼 번역으로는요 너의 뇌가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이거죠. 뭐 닮다. 언제 네가 처음에 start to learn something.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할 때요. The water running out the holes. holes, 구멍, 그 뻥뻥 뚫려 있는 구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호스의 옆에. 호스 밖으로 흘러 나오는이 된 거죠, 이거. 밖으로 이게 out 같은 이게 전치사로 쓰일 때는요. 밖으로 나오는 이런 두 가지 어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편리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전치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거. 온 이런 거. 위로 이런 부사고요.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뜻을 잘 활용해서 사용해서 전치사도 역할도 전치사가 뭐예요? 명사 앞에 나오면 전치사잖아요. 전치사가 명사 앞에 나와야겠는데 원래 부사로서의 뜻도 동시에 갖고 싶어. 그럴 때는 이런 아웃 같은 중복되는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스 밖으로 흘러 나오다 이렇게 뜻이 두 번 들어가죠 지금. 호스 밖으로 왜 전치사니까 흘러 나오다 원래 나오다라는 의미가 나와 이런 부사로서의 의미가 있으니까 동사랑 합쳐져서 이 두 가지 역할 다 해버리는 거죠. 전치사로 쓰인 거 말고요. 물은 흘러 나옵니다. 호수 밖으로 이렇게. 호수 밖으로 흘러나오는 물은 모두 잘못된 정보입니다. 어떤 정보냐면 생략될 수도 있는 척 너의 뇌가 너의 손가락, 입, 그 밖의 것으로 보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 접속사라고 했지. 일단 뭐냐면 일단 네가 막으면 plug 막다. 호스에 있는 구멍들을 all the water 모든 물들은요 go out the nozzle 노즐 밖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즉 뭐 너의 뇌에서 이것은 유사합니다. 뭐뭐와 유사하다. analogous 입니다. 유사합니다. 뭐랑 유사하냐? 훨씬 비교과 앞에 much 기억나요? even, much, still, far, a lot 훨씬 더 강력하다? 강력해지다? 해지는 중인 훨씬 더 강력해지는 중인 이것만 해도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하면 강력해지는 중인인 거죠. being이 들어갔으니까 굳이 중인 뭐 자동차 엔진은 뭐 하는 중인이잖아요. 형용사죠. 형용사 이렇게 형용사 더욱 강력한 상태로 되다가 아니라 되는도 아니고 자동차 엔진이니까 되는 중인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냅스와 유사한 거죠. 구멍이 뽕뽕 뚫리지 않은 호스는. 그거 정확히 살렸어요, 이거? 이런 거 살리는 게 이제 내신과 직접 연관성이 있어요. 이런 걸 한 번에 볼 줄 아는 게. 훨씬 더 강력한 상태, 얘의 보호니까. 상태가 되는 중인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냅스와 유사하다. 스트롱가 나왔으니까 이제 된 나와죠. 뭐보다 부족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만할게요 이제. 자, 뇌는요 수행합니다. accomplish 달성하다, 이룩하다, 수행하다. 이것을 수행합니다. 뭘 통해서요? 시냅스의 구조를 바꿈으로써요. 뭐 하기 위해서요? 또 나왔네요. make 나오면 장식, 우형식, 이 it은 뭐? 가목적어, 이 to는 뭐? 진목적어, 얘의 의미상의 주어. 물론 이게 목적어인데 목적어 자리에 오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오형식 외우고 있죠? 오형식 요 부분만 볼게요. 서술어 목적어 목적격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꼭 외워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못 씁니다. 못 쓰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뒤로 보내버리고 가목적어를 쓴 거죠. 해석은요. 더 쉬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안 해야 됩니다. 가목적어니까. 뭘? 소통하는 걸. 다시 얘의 주어니까 의미상의 주어 얘를 주어처럼 올바른 뉴런들이 전달하는 것을 더 쉬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더 쉬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올바른 뉴런들이 전달하는 것을 신경과학에서 흔한 말은 함께 격발하다는 단어 알아놓으시면 돼요. 신경학 전문 용어입니다. 격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함께 격발한 뉴런들은 함께 묶여있다. wire 연결된다. 조금 더 세련된 단어를 쓰죠. 함께 점하다 격발이다. 이건 같은 걸로 마음에 드는 걸로 외우십시오. 격발 반응 속도 실제로 체육학에 있는 용어입니다. 함께 연결된다. 의미하면서 뭘? 뉴런들. 어떤 뉴런들? 서로 소통하는 뉴런들이 종종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물론 미닝 대시겠죠. 대절해를 의미하면서 대절해의 주어본데 서로 소통하는 뉴런들은 종종 바꾼다라는 것을 그것들의 구조를 뭐 하고요? 또 오형식 또 나왔네? 그 소통을 더 쉬운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이거 꼭 해보세요. 지금 당장 맞춰보면서 해보세요. 해보면서 질문하십시오. 꼭 맞춰보면서 해보십시오. 이거 제가 급하게 나가서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